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날이에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침대에서 기어 나옵니다. 머리는 엉망이고 턱이 빠져라 크게 하품을 해요. 5분만 더 자면 늦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서둘러 준비하고 아침 식사도 거르고 자켓을 걸치고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쿵! 어두워요. 눈을 천천히 깜빡여 봅니다. 대기의 냄새가 달라서 어지러워요. 공룡 영화의 사운드 트랙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선사시대처럼 보여요. 습하고 따뜻해요. 주변이 녹색으로 우거져 있어요. 나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여러 동물들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은 지나치게 큰 오리처럼 보이는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뿔이 있어요. 그때 정신이 듭니다. 이건 공룡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무언가 팔을 간지럽히는 것이 느껴져요. 겁을 먹고 살짝 훔쳐봅니다. 소매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이 생명체는 도대체 뭐죠? 먼저 알아차린 사실은 그게 아주 작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을 고양이보다 훨씬 작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를 상상해보세요. 소매에 있는 건 그것보다 더 작아요. 이상한 선사시대 곤충인가요? 아니에요. 공룡이에요. 역사상 가장 작은 공룡이죠. 그 생물의 이름은 오클루덴타비스인데 라틴어로 눈, 이빨, 새라는 뜻이에요. 6mm 정도의 두개골을 가진 이 동물의 자체 크기는 약 5cm예요. 팔에 앉아있는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어요. 몸무게는 30g도 채 안 돼요. 분명히 육식동물이에요. 100개 이상의 미세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뾰족한 원뿔형이에요. 잠시 숨을 멈춥니다. 만약 물면 어떡하죠? 독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공룡은 날아다니는 곤충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너무 커서 좀 무서워요. 눈은 옆에 달려있고 머리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눈이 이런 방식으로 생겼다는 건 이 작은 공룡이 주로 낮 동안에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옆에 과학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 생명체가 선사시대 거인들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도록요. 그건 아마도 소형화 때문이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동물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작아지는 거죠. 섬에 살거나 다른 동물로부터 고립된 종들에게 종종 발생해요. 전문가는 또한 여러분의 팔에 앉아있는 생물이 공룡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줄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고대 동물의 두개골을 조사한 후 그것이 공룡이 아니라 도마뱀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추측이 맞다고 해도 정말 기괴한 도마뱀인 건 틀림없어요. 새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 동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서 있는 것에 지쳤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쿵! 조심스럽게 눈을 뜹니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정글이에요. 주변을 파악하기 위해 둘러봅니다. 그때 왼쪽에 있는 거대한 덤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호기심은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봅니다. 귀청을 찢는 비명소리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들려요. 눈에 보이는 생물은 노래기와 비슷해요. 아주 거대한 2m 정도 길이에요. 이것은 아르트로플레우라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벌레와 다른 동물들이 3억 년 전에 그렇게 컸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아마도 대기 중에 산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당시의 산소는 공기의 30%, 현재는 21%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곤충들이 그렇게 크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공포에 질려 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위안거리는 이 괴물이 육식동물일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노래기와 관련이 있고 분해된 유기물을 먹어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무언가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는 무겁고 거대한 생물에 익숙해져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날고 있는 건 잠자리처럼 보여요. 하지만 날개 길이는 0.6m 이상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동물이 역사상 가장 큰 곤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가 막힌 건 이 곤충이 잠자리를 그저 크게 부풀려 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멸종된 그리핀 플라이목에 속해요. 저게 뭐죠? 그냥 날아가는 대신 잠자리를 닮은 곤충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두려움에 마비된 여러분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쿵! 어둠. 또 시작이네요. 눈을 뜨자 누워있는 몸 위에 우뚝 솟은 짙은 그림자가 보여요. 이건 진짜 공룡이에요. 이름도 알고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 이 큰 공룡들은 약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말기에 살았습니다. 척추를 따라 아주 놀라운 판이 달려있어요. 가장 큰 것은 높이와 너비가 0.6m 이상이에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무겁고 거대하며 움직임이 서툴렀습니다. 성인 키보다 2배 이상 자랐고 몸무게는 약 5톤이 나갔어요. 동시에 이 거대한 몸은 작은 뇌에 의해 조종됐어요. 그 뇌는 현대 개 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그렇게 느린 거였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속도가 시속 8km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두려워할 사이도 없이 그 공룡은 여러분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초식동물이에요. 이빨이 없는 부리를 사용해서 소나무, 양치식물, 소철처럼 낮게 자라는 식물을 베어 먹어요. 하지만 곧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하늘을 가려요. 저것도 아는 거예요. 저건 익룡이에요. 최초로 발견된 익룡의 종, 즉 하늘을 나는 큰 파충류였어요. 익룡은 4개의 다리로 걸었고 같은 종의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이빨이 있었어요. 참고로 익룡은 날 수 있었지만 현대 조류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은 2다리로 걷고 깃털로 뒤덮인 작은 육식공룡의 후손이에요. 어쨌든 머리 위로 공중을 돌고 있는 그 생명체는 영화에서처럼 무섭게 보이지는 않아요. 날개 길이가 1m를 넘지 않아서 다소 작아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나무 아래에 숨기로 해요. 비둘기 아래에서 날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다면 익룡의 선물을 상상해보세요. 어쨌든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숲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허리를 땅에 부딪혔어요. 쿵! 어둠. 정신이 들었는데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뭔가 몸을 감고 있는 느낌이에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정말 끝이 없네요. 거대한 뱀이 여러분 몸을 휘감고 있어요. 이 생명체는 너무 커서 티타노보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파충류와 멸종된 파충류를 통틀어 이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 뱀은 무게가 1톤 이상 나가고 길이는 아마 13m 정도 될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가장 큰 현대 뱀 중 하나인 아나콘다는 무게가 4분의 1톤이고 길어야 9m 정도예요. 티타노보아는 약 6천만 년 전 남아메리카에 살았습니다. 현대의 아나콘다처럼 열대우림에 숨겨진 습한 장소를 좋아했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이 선사시대 파충류가 물이나 물 근처에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악어, 거북이, 물고기를 먹었을 거예요. 갑자기 뱀이 움직이는 것을 느껴요. 더 꽉 조이려는 건가요? 원할 때 시공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쿵! 어둠. 여러분은 넓은 강둑에 있어요. 물 가까이 다가가자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려요. 0.6m 길이의 물고기는 스테이크 나이프처럼 톱니 모양으로 된 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한 줄로 나 있어요. 메가 피라냐예요. 자, 정말 조심하세요. 이 생물에게 물리면 안 돼요. 무는 힘이 피라냐 무게 거의 30배예요. 평균적으로 이 생물은 9에서 14kg 정도가 나가요. 비교를 하자면 현대 피라냐는 1kg이 넘지 않아요. 메가피라냐는 6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남아메리카에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먼 곳이었죠. 여러분은 강에서 더 멀리 떨어진 땅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조만간 이미 익숙해진 쿵소리와 함께 어둠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모험이 계속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어제 저녁으로 먹은 이상한 맛의 브리또가 생각납니다.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